예,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순국권의 혼술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정청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그 지방선거를 사실상 뭐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그 책임이 정청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청래라는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뭐 이길 것을 졌다, 이겨야 되는 곳이 졌다, 이것은 큰 문제다, 그런 말을 했고, 최대한 성공은 아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국민의 경고다, 본인이 2, 3일 동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쏟아냈죠. 이 정청래 책임으로 돌리는 건데 결국 본인이 픽한 정원호가 떨어지고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의 하종우, 또 정청래 오빠 발언 뭐 이런 것을 여파로 낙선을 하고, 특히 김용남 평택을에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었다가 뉴 이재명 어쩌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 갔던 김용남이 평택을에서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를 비롯해서 뭐 유시민 이 사람들이, 친문 사람들이 조국을 오히려 지지를 했다. 그래서 조국도 떨어지고 김용남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청래를 당 대표직에서 밀어내서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낙마를 시키든지 불출마를 하도록 만들어서 김민석을 투입을 하고, 그 김민석이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를 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처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다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재판 털어내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 상황에서 오늘 김용이 이재명의 완전히 복심이죠. 김용이 본인이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대표를 뽑을 때 최고위원도 뽑죠. 그러면 김민석이 대표가 되고 김용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확실하게 이재명의 이 재판을 없애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김용은 또 정청래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용은 노골적으로 정청래가 이번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음 대표 경선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만큼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의 재판 털어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청래 몰아내기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청래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이재명을 향해서 뼈를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항에 이재명 유럽 가는데 그 한송 행사에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어쨌든 정청래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가 이재명을 뼈를 때리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좌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 출마 결정을 좀 빠르게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마치 무슨 검토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죠. 김용은 대법원이 빨리 확정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그게 또 무산되니까 정청래 반대로 무산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최고위원 출마하겠다, 만약에 정청래가 대표가 되더라도 거기 가서 대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과 다 상의를 해서 노는 것이죠. 당권을 다시 탈환을 해가지고 이재명 보호 장치를, 보호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김용의 최고위원 출마 문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오늘 이재명에게 겉으로는 좀 고분고분하는 척하면서, 원래 좌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속으로는 도끼를 품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정청래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가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이제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일단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겉으로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어쩌고 했는데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추가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이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슬쩍 내비칩니다. 이재명하고 한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여당 의원이었고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다. 24년 동안 24년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24년 동안 정치판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느낀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재명이 이 정청래가 뭐 그 평택을 선거에 제대로 돕지 않았다. 이런 말을 간접적으로 비치면서 뭐 여당론, 야당론 이런 것을 막 했죠. 뭐 김용남이 이 우파 정당 출신이라도 뭐 그 여당일 때는 받아들여야 되고 뭐 야당하고는 다르고 이런 여당론, 야당론을 장황하게 장광설을 늘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맞불입니다. 맞불, 반격을 하는 겁니다. 뭐 이재명 당신이 정치 알면 뭘 얼마나 알아? 이제 얼마나 됐다고 정치권에 들어오는지. 내가 24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여당론, 야당론 이것을 방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자, 이 정권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죠. 그리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다. 자, 이렇게 정권은 짧다. 이재명 지금 그렇게 하지만은 짧은 정권이야. 그런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것을 이재명의 뼈를 때리는 말인데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 이재명이 노발대발 하니까 선거 결과를 놓고 자기가 픽한 사람들 막 떨어지고 하니까 노발대발 하니까는 일단 고개를 숙이지만은 나중에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힘 떨어졌을 때 보자. 권력은 짧다. 자, 힘 떨어졌을 때 보자. 충분히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정청래가 이제 화가 났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기자들이 이재명 출국 한송 행사에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왜 안 나왔느냐 이런 물음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정청래 책임론에 대한 생각,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불쾌하다는 이야기죠. 그 친명 쪽에서 나오는 이런 그 출국 그 항송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 또 정청래가 이번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김용이 이야기했던 대로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불쾌하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쪽에 불쾌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그 정청래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이 정청래 체제에서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자, 민주당 여당 대변인이 이재명을 직격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그때 이 마포에 그 마포갑에 출마를 해서 조정훈 그 의원하고 결었죠. 그 경찰 출신, 여경 출신. 그때 뭐 미니스커트 여경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이지연이 지금 그 정청래는 지역구가 서울 마포 어리고 그 옆에 마포갑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그리고 정청래가 당 대변인을 시킨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어제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지연 대변인이 유튜브 박시영 TV 좌파 유튜브죠. 여기 어젯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 그때 총선할 때 뭐 영입한다고 뭐 해서 막 들어왔죠.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 대표를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에 진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이준석이 워낙 그 분란을 일으키니까는 이준석하고 충돌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이런 그때 그 상황들을 그 이재현 민주당 대변인이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청래가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전의 말에 따르면은 개입을 해서 정청래, 자기가 보수로 섬기고 있는 정청래를 밀어내고 김민석을 지키려고 개입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 출신이죠. 2024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이 됐는데 현재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그때 여기 출마해서 떨어졌었고 그 옆에 지역구가 정청래 지역구죠. 그리고 정청래가 대변인을 시켜준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재명을 직격을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친명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지연 대변인을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대변인이 맞느냐 기를 의심할 정도다 이렇게 막 하는데 친정청래 쪽에서는 할 말 했다, 공감이 간다, 이런 또 반응이 나와서 충돌이 깊어지고 있고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부딪혔습니다. 황명선, 강덕구 이 최고위원, 이 사람들은 친명 최고위원이죠. 이현주까지 있는데 이현주는 이제 사퇴했고 이 친명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요청을 했다. 징계를 해야 된다, 이재현 대변인에 대해서. 그리고 정청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신복이 이재명을 직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는 이재현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는 보호를 하는 거죠. 자기 계파가 자기 계파인 대변인이 이재명을 공격을 했는데 그걸 나무라지 않고 보호를 해주는, 자, 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하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쨌거나 이 좌파가 이렇게 분열을 하면은 이재명 정권의 독선 독주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이 빨리 장동혁 체제를 안정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 나가면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잠실에 있는 참정권 수호 집회 이런 부분 또 선관위의 엉망진창인 선거관리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고 좌파가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오늘도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발표된 폴리뉴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의 48.2,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48.2, 부정평가가 49.1,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부정평가가 더 높은,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특히 이 좌파 진영에서 이것은 완전히 멘붕이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폴리뉴스하고 KNA25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8.2%가 나왔습니다. 4월달 조사 당시 59.9%하고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1.7%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부정평가는 49.1, 그러니까 긍정평가보다 더 높죠. 이거는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런데 특히 여기 충격적인 내용이 좌파로 봐서는 경악할 내용이 세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층의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금융시장 급격한 변동성,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지금 국정운영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2030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투표 용지 부족에 의한 투표 중단 사태. 자, 이것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세대별 분석을 보면은 연령별로 긍정평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18세부터 20대에서는 36.7%, 전체가 48.2%인데 그것보다 한 12%포인트가 적죠. 그리고 30대에서는 36.4% 이렇게 나왔습니다. 36%, 그러니까 2030
지지율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미 30%대로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낮은 곳은 그러니까 이 33.0%가 나왔는데 30대 남성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불과 33%이고 부정평가가 64.7%, 부정평가가 배 이상 많다, 2배 이상 많다는 2배 이상은 아니네요. 2배 가까이 많은. 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고, 오늘 여론조사 업체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양쪽이 딱 붙었다.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41.6. 그리고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민주당 38.6, 국민의힘 38.1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을 하는, 자,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좌파 안에서 일종의 내전이 지금 발발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레임덕에 빠질지, 자, 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